그래서 김한나였습니다. 주역을 쓴 문왕과 주공이 쳐다본 바로 그달, 나도 이 새벽을 끝없이 기다리며 숨을 골랐나 보다. 서안에 좌정하니 수천만 민중이 읍소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 주진우 라이브 만세, 나와 함께 원효의 무예 춤을 추자꾸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영앤영의 첫 번째 영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사정정국이 몰아치고 있어서 생각보다 춥죠. 10월 날씨치고는. 아, 그러니까요. 가을이 이렇게 좋은데 사정정국, 아우 춥습니다. 속보 알려드립니다. 예.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후임으로 김남우 전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2인자 자리인데요. 그렇죠. 또 검사가 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갔다고 이렇게 속보 전합니다. 자, 첫 번째 형, 사정정국으로 춥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을 보면 네. 여권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투톱 체제이고, 네. 그리고 야권은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이제 그 투톱끼리 부딪히는 그런 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 나오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원톱으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론은 오히려 야권에 좀 우호적이다 아직은. 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상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딱히 이제 기반을 아직 확충하고 있지는 못해요. 다만 이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곧바로 여권의 차기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동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렇습니다. 커진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만지면 만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도 그걸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다. 네. 오늘은 심지어 우상호 그 의원에 대해서 2000년 술자리, 네. 이것까지 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마치 수사받는 사람이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정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한동훈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지 좀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전략인가? 네. 이제 1년 반 채 남지 않은 이제 총선을 놓고 지금 내년에 전당대회 해야 되잖아요. 여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적어도 총선에 나올 거야, 뭐 이런 관측들이 많고요.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난 정권, 예를 들면 반조국, 또 반추미애, 반박범계, 뭉뚱그려서 반문재인, 여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서서 싸울 때는 사실 그 전에는 이 국정농단을 수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히어로처럼 박수쳤죠. 근데 이제 딱 정권하고 이제 각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집권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회로 해서. 사실 그 이미지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또 때려요. 지금 야당의 이제 차기 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당대표를. 네. 또 이미 대통령에서 물러난 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때려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반사이익을 얻을까요? 집권했는데. 저는 이제 네. 그 반사 이익에 앞서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윤석열, 한동훈 이 투톱이잖아요. 네. 이거 다 이제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국정이 이제 검찰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상 정치가 실존적 위기를 받고 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행정가이지 정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 실종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바로 민주주의가 퇴행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게 되면
역대급 투표를 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 정치 실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 실종은 민주당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다 절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보수 인사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등장을 했지만 2016년, 2017년 뭐 이때를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서 2021년 전면적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는 그나마 한국 정치가 여야 핑퐁도 하고 그죠?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빼놓고라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여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보수를 다 말살시키고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외계인들이 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뭐 자당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네. 민생 정당으로 국민 사랑 받는 정당으로 기존의 지지층 플러스 어떻게 또 중도 이 시민들까지도 끌어안을 것인가. 그건 뭐 대선 이전에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숙제예요. 그걸 이제 이 리노베이션 해야 돼요. 민주당 숙제가 큽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실종된 상황은 아까 외계인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건 민주당도 빌미를 제공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무력을 써서 당을 괴멸시킨 건 누구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날아갔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민주당은 응원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 예. 야, 저 젊은 당대표가 너무 부럽다. 우리도 좀 젊은 이 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지선, 꼰대 같은 역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당의 지도부가.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누가 파냈는가. 결국은 누가 지금 여당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는 대통령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칼자루는 검찰 뭐 출신들 아니에요? 그쪽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결국 윤핵관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네. 거잖아요. 오랜 기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점검해봅니다. 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5일 윤 대통령 시즌에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이. 네. 근데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하겠다는 거는 시정연설 앞두고 민주당의 강경 대응, 파행을 그냥 그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파행해도 좋다.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었으면 이거는 그렇죠. 시정연설 끝나고 했겠죠. 그리고 그렇죠. 네, 자, 잠깐만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 자, 25일 날 저녁에 박정희 전 대통령 벼서 참배했어요. 43주년 네. 맞아서. 예, 국정감사 기간에 처음 초유의 일입니다. 왜 갔겠어요? 네.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메시지죠. 그죠? 보수 결제. 그리고 이제 좀 그러니까 된 얘기지만 민주평통 그 회장에 저기를 임명했단 말이에요. 수석부 회장에. 네. 그 김관용 전 네. 경북지사. 네. 원래 이제 김무성 전 의원 그 부산 출신 이렇게 얘기되다가 바꾼 거죠. 자, 그다음에 26일, 27일 무슨 일이 있었냐? 비상경제회의 주재했잖아요. 80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뭐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일부는 어제입니다. 뭐 학예회에 갔다 왔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죠. 자, 이걸 이제 공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군수구청장 불러갖고 오찬 간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이 국민을 보고 정치하겠다. 즉 광장 정치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하고 대화 안 하고 협치 안 하겠다. 근데 저는 야당이 이런 상황,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끌려갑니까? 야당은 정말 정치력이 풍부하고 169석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힘을 갖고 자, 이게 정부 여당이 큰 집이라면 국회는 작은 집입니다. 큰 집의 가장은 대통령이고 작은 집의 가장은 민주당이에요. 그건 그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 복원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큰 집, 작은 집 리더십을 놈 발휘하고 나왔습니다. 싶고 네.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건 자, 사정에는 수사인 수사로 대응을 하되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우리 민주당은 계속 민생 정책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언론과 여론을 다 덮어버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전략이 사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우리가 언론을 보면 뭐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대선 자금 흘러 들어갔나? 지금 유동규의 주장은 맞는가? 유동규가 나는 내 몫의 죗값을 치를 테니 나머지는 당신들 죗값을 치러라. 뭐 이렇게 지금 이 사정 국면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막 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뭐 특검하자는 얘기 정도 긴급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민생 얘기하면 먹히겠냐고요.
민주당 얘기를 들어주냐고요. 지금 이게 짜여진 판으로 가잖아요. 심지어 이 어제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임 정부의 장관들, 그것도 다 수사 대상 돼 있는 뭐 서훈, 박지원, 또 노영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렇게 뭐 월북정황 몰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이 첩보 정보 삭제 지시 안 했다. 왜 이러는 거냐? 거기다 더해서 그 흉포한 이제 탈북 어민들 돌려보낸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때는 다 야당이 듣고 동의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이상한 수사는 뭘까요? 그래서 보통 전임 정권을 칠 때 뭘로 칩니까? 뇌물 또는 비위 우리가 부패. 근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념적인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 있는 건 맞아요. 또 탈북 어민은 조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저게 중요한 이슈야? 그럼 전임 정부의 뭐 장관, 국가안보실장 여기서 잡아가야 되는 이슈야? 16명 죽이고 귀순하려고 했다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지? 그거는 저는 의견이 막 너무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로 전임 정부를 수사한다는 게 너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뭐 뇌물, 이 대선 자금, 정치 자금 이건 어디로 가 있어요? 이건 지금 대통령도 안 된 오히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고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지금 별로 털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피로감이 높아지면 야 저렇게 두드렸는데 별 게 없네. 예를 들어 몇 명 잡혀간다고 치자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문에 월북 정황으로 좀 이걸 이 삭제했던 정황이 누구누구 있다. 지금 2명 구속됐죠. 네. 서욱하고 이제 이 김홍희.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공적이 되는 건가? 업적이 되는 건가? 자, 여기서 조성빈님께서 작은 집 큰 집 비유는 좀 그러네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시고요. 0512님께서는 여당은 자리 먹으려고 막 싸우고요. 쌈 났고 대놓고. 민주당은 헛발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적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장에서는 네. 금융권에서는 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건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지자체가 디폴트를 할 수가 있네. 그러면은 이게 이 ABCP라고 하는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게 공사를 세워놓고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하니까 네. 2천억 대의 돈이 레고랜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돌아오면 또 강원도가 지급 보증해서 자 이자 받고 연장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못 갚아.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거기서 뻥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2,050억이에요. 근데 이거 갑자기 12월 15일에 갚겠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대전, 충남, 전남, 인천 지금 모두 다 이 발행한 지금 CP가 난리가 났어요. 채권들이. 왜냐하면 신용도가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출신의 이 정치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anything but 문. 네. 이렇게 하다가 사태가 터진 건데. 이념 보수 성향이 강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자체가 마구잡이로 이 테마파크 조성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째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벌써 8월까지 8만 명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최문순 도지사가 레고랜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전국적으로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는 세계 3대 테마파크예요. 디즈니 파크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그래서 이미 예고된 그러니까 사업이 입안 단계부터 이미 예고됐었다. 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이 뭐 도로, SOC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이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갈 때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다리가 제일 많았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 국가 경제를 좀먹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이런 이제 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조금 미안하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좀 미안하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책임을 따져서 뭐 하겠느냐. 막는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책임을 따져야 돼요. 못 막으니까 지금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0조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2천억 때문에 벌어진 이 채권 시장의 불신 사태가 야 이거 여러 가지로 채권 안정 펀드 등 50조를 쏟아 부어도 안정화될까 말까 하는 사태까지로 나비 효과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유 나는 그냥 뭐 좋은 뜻으로 했어요. 정치적인 고려입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치적인 고려 안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최문순 전 지사 얘기는 이거 전임자의 업적 지우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는 일을 벌여냈고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 시장의 상황으로 퍼져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이 김진태 지사에 대한 징계한 얘기가 또 조금 나오는데 이거 뭔가 좀 존미안하다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미안한 건 네. 오버한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사퇴 엄중함을 보면 뭐 사퇴해도 마땅하죠. 그러니까 다만 저게 사퇴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인지 이러면 이제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죠.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저 경제 몰라도 된다. 이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 미안한 일은 아니지만 조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 빨리 좀 불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을 끄고 경제를 조금 불안해하는 경제 심리를 조금 다독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나 야나 모두 청담동 술자리 의혹만 지금 네네네. 키우고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한마디씩 다 이제 개입하고 지금 TF 짜가지고 보자. 사실 경호 동선 일부 공개 당일 이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에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팀에다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것만 오픈하면 그냥 바로 확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확인 작업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은 아니 대통령이 술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럴 때는 정말 팩트. 그 첼리스트 그 청담동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그 시기에 자 대통령이 이랬으니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붙들고 늘어져서 어떤 이익을 보겠다고 끝까지 가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의겸 의원을 뭐 좀 방어해 주는 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김의겸 의원 선에서 책임을 지고 팩트가 나와서 몰아붙일 게 있으면 그때 또 싸우고 그러면은 좀 소강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레고랜드가 묻히는 거하고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용은 좀 부실했다고 보지만 네. 저런 거 자꾸 좀 해야 된다. 그래야 비판도 가고 담론이 생기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수출 활성화로 이 경제 불황을 타개하자.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11월 초에 사우디에 가서 거기 지금 건설 수주 사업이 막 뜨는데 제가 이 뭐 500억대 그중에 수주 해오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한다. 아니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에 건설 수주를 하러 가죠? 장관이잖아요. 미니스트리. 아니 사우디에서는 지금 네옴시티라고요. 네. 네, 엄청난 규모의 이제 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게 뭐 민관 합동으로 지금 수주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국내 채권 시장 문제가 또 물린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지급 보증을 또 해서 막대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동원하고 수주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기업이 날아가서 영업을 막 하고 결정적일 때 자, 정부가 지원해서 뭐 지급 보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뭐 저희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다. 아니 그럼 국방부 장관이 지금 뭐 탱크 팔러 가야 됩니까? 그만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네. 이 청담동 술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당이 너무 이 거당적으로 들고 나왔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해놓고 야 니네가 입증해라. 대통령 일정 다 이게 비공개고 다 보안인데 그거 공개하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여기 24일 출연하셨었죠. 네. 네. 아니, 그분도 그거 한번 당했어요. 2002년에 서른 의원이 20만 불, 그러니까 이 최규선 씨라는 이제 기업인이 20만 불을 윤여준 장관한테 줘서 이게 유해창 총재한테 들어갔다. 이게 이제 대선 1년 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6개월 동안을 엄청나게 이제 나라를 시끌게 만들고 결국은 서른 의원이 재판받고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도 한 번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식 정치공세니까 제기해놓고 야 너네가 이거 입증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서로 똑같잖아요. 검찰이 계속 쪼개서 정보를 흘리니까 이 여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김영정도 구속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밝히시오.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 일종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다 줬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고 또 법원에서 체포 압수수색 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말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앞으로 검찰이 밝힐 일이지만 전 충분히 그 정도 그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사과든 뭐든 한마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그 책임이 있는 하나를 거니까. 좀 깊이 파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용은 지금 정치 자금이다. 화천대유로부터 뭐 8억 정도 좀 넘게 수수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뇌물로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정치 자금으로 전달했어. 그다음에 정진상은 또 달라요. 성남FC. 지금 두산 등 여기 네이버, 차병원 다 이제 압수수색 하고 있는데 수사를 넓혔죠. 그럼 지자체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았다면 그 돈이 착복된 정황이 있다면 문제지만 광고비로 받았다가 이 범죄는 아니잖아요. 지자체는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금 활동들을 하는데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지금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막 던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소된 건 뭐냐면 허위 사실을 말했다. 김문기 모른다. 예, 김문기 모른다고 했다. 나는 국토교통부에서 협박받았다. 네. 이 표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덩어리 중에 저는 이게 조국 장관 사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일 크게 그때 일했던 건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다 하잖아요. 공직자는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주식 갖고 있어서 문제 막 터지는 공직자 지금도 나오죠. 이번 정부에. 그런데 그걸 백지 신탁해라? 이재명 대표도 공격받아서 팔았잖아요. 네. 15% 잃고. 자, 그거를 이제 백지 신탁할 거냐, 뭐 펀드에 넣을 거냐. 그건 알아서 이제 위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데 사모펀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은 동양대 표창장 입시 비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에 이게 이제 여론이 돌아섰고 저는 뭐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이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검찰의 공격은 먹혔는데 유죄 입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지금 그 시즌 2를 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사공원님께서 이슈로 덮는다. 이 공식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인들 말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열일들 하셔야죠. 얘기하는데 저희가 레고랜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청담동 거기에 대장동으로 네. 계속 넘어갑니다. 속보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한 분은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고요. 네. 한 분은 조원동,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금 부회장인데 조원동 전 김앤장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검사 시절에 굉장히 수사에 열을 올렸던 분이었는데 주역이었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지금 청담동 얘기보다는 우리가 어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여러 개 터져 나왔잖아요. 부동산 LTV라든가. 자, 50% 올랐다가 6% 떨어졌다. 폭락 아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계속 얘기해서 좀 더 떨어져야 된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더라고요. 부양책이 나온 것이 우선 크게는 대출 풀겠다예요. 네. 주담대를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해 준다. 무주택자도 LTV 50% 인정, 1주택자도 인정. 그리고 이제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데 네. 2년 유예. 그리고 이제 9억이 한계로 돼 있던 이제 대출 중도금 상환에 대해서는 12억으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어요. 투기과열 그리고 조정 지역들도 거의 다 이제 풀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와 시그널이 비슷해져요. 네. 빚내서 집 사세요. 네. 그때 어떻게 됐죠? 근데 지금 금리가 8%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영끌족들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지금 빚내서 근데 집 사겠어요. 지금 보세요. 대출 다 풀어주니까 빚내서 집 사세요. 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 시그널을 주는 어제 거죠? 비상경제회의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부동산 완화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예민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리고 IRA. 그러니까 국회하고 협조를 해야 예산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텐데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던 레고랜드 이 책임 문제도 전혀 거론이 안 됐죠. 네네. 네, 그러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 어제 비상경제는 전형적인 아까 우리 주진우 진행자 말씀하셨는데 전형적인 이슈 바꾸치기였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경제로 좀 전환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경제로 전환은 계속 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것 잘했다고 중에서 하는 거예요.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주담대 그 상한하는 거 네네. 15억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뭐 LTV 완화하는 거 제가 이런 거는 서민들한테 돈 쓰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없고 다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돈을 풀어라.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사 문제 나왔는데 제가 반박을 못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트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돈을 김용건 원장이 안 받았다고 해도 그럼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그러면 한편으로 민생을 챙겨야 된다. 어젠가 거래소 갔잖아요. 저는 그런 거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왜 작은 집에 그 안방을 내줍니까? 네? 그러니까 시정연설 참여하고 또 비판할 걸 하고 안에서 뭐 피켓이 해도 되는 거고 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의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사실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있잖아요. 국가의 3요소. 그러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세 개 다 연관된 문제예요. 그리고 보수의 그 최고 어떤 가치들이고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의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왜 그 국회 가서 뭐 기자회견하고 검찰 수사 비판합니까? 좀 지켜보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지켜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수사 당하는 쪽에서는 또 아니, 억울하다 근데 이렇게 저는 얘기하겠죠. 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감 기간 동안 2번이나 한 번은 밖에서 당사 압수수색 대치, 한 번은 몰래 들어가서 안에서 대치. 결국 압수수색 집행을 했어요. 예. 이거는 야당이 치욕적인 문제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 이건 한번 뭔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윤 정부가 이건 정치할 생각이 없구나. 밀어붙이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거 좀 잘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계속 감사원 감사가 온당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임 장관들, 국가안보 실장이 감사원 감사가 지금 수사 의뢰를 덜컥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지금 이제 중국 한자 간자체가 적힌 이 구명조끼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국정원은 중국 어선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중국 어선이 있었고 붕대를 감았고 그럼 이제 다 어선에 탔다가 내린 것 같은 분위기 정황이 쭉 조성되는데 왜 그 당시엔 없었다는 정보가 새로 삽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원도 밝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시나리오 베이스로 너무 짜맞추는 느낌이다 보니까 국민 신뢰도 떨어진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나온 유동규 씨 오늘도 추가 폭로를 이어갔는데 준 돈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선 경선 자금이다.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의 김남우 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수사를 주도하셨는데요. 네. 이분은 또 김앤장 출신입니다. 김앤장 출신 사람들이 이 정부에 하나씩 두씩 조금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그랬는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권에서도 김앤장 참 중요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무조사 한 번도 안 했죠. 저는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통령이 한다면 정말 인기가 확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당사 압수수색. 자, 지금 그 검찰의 압수수색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까짓 것 개나 줘버려. 이런 심정으로 열어주겠어요. 그래도 가져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져간 것도 없는데 뭘 지키려고 합니까? 없는데 왜 오냐고요. 그걸 지키는 거는 이게 의원들이 아니고 민심입니다. 여론. 네. 저는 민주당이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민심을 또 등에 얻기 위해서 또 막았다. 이렇게 또 그렇게 보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국회에서 대통령이 조금 다르게 반응했다면 민주당이 다르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최영일, 엄경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명예교수와 더러합니다.